자, 이번 시간에 기출문제 80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실무시험이라고 해서 주식회사 소백산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1월 19일 날짜 보시면은 나라에 대한 외상 매출금 1,000만 원이 보통 예금 계좌로 해서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가지고요. 날짜가 1월 19일입니다. 차변에 이제 보통 예금이 되겠죠. 이 금액에 대해서 1,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라고 해서 거래처 이름 보시면은 나라라고 돼 있죠. 나라 반영하시고 1,0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2월 16일 날짜 보시면 매출 거래처에서 부품을 화물차로 보내고요. 운임 3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한 뒤에 운송장을 발급받았다라고 돼 있네요. 자, 이번에 2월 6일 날짜입니다. 우리가 이제 운반비 관련했을 때 처리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매출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단기 비용으로서 운반비라는 계정을 쓰고요. 반면에 매입한다라고 하면 부대 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에 포함시킨다. 예를 들어서 상품이다라고 한다면 상품 쪽으로 해서 가산한다라고 했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거래처에 부품을 화물차로 보낸다라고 했었으니까 우리가 운반비라는 단기 비용으로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차변에 보시면은 운반비 금액은 얼마냐면 30만 원이고요. 그리고 대변 쪽으로 해서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한 뒤에 운송장을 발급받았다라고 했었으니까 이 현금이라고 해서 30만 원 반영하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변과 대변으로 해서 구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출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가다 문제를 보시면요. 어떠한 거래 형태로 해서 기재하라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에 따라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월 10일 날짜 보시면요. 지난달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수금 11만 원 중에서 10만 원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납부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뒤에 보시면요. 거래처 기재하지 말고 하나의 전표로 해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라는 건데요. 전표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 번호가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거래가 현금으로 해서 이제 처리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출 이렇게 하면은 걔는 번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예금에 대한 10만 원과 현금 만 원에 대한 내용을 갖다 한꺼번에 반영해서 전표 번호가 하나로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이제 3월 10일 날짜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차변에 예수금이라고 해서 입력하겠습니다. 금액은 11만 원이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예금으로 해서 나간 금액이 10만 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해서 만 원 이렇게 처리됐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채권 채무거래다라고 하면 해당 거래처 코드에 대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예수금은 실무상 각각의 예수금에 대한 내용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4대 보험 중에서 산재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근로자와 사업자 층에서 이제 부담하는 일정 비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국민연금, 건강, 고용보험 이런 것들도 각각의 코드를 갖다 입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세액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구분해서 각각을 반영하는 것이 실무상의 처리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시험 목적상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거래처 코드에 대해서는 여기서 관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예수금, 대변의 보통 예금과 현금을 각각 대변 쪽으로 입력을 해서 번호 자체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일치가 돼 있죠. 11번으로 해서 그렇게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여기에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3월 25일 날짜 보시면은 원금 3천만 원의 정기예금이 만기되어서 이자 수익 150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원금과 이자 전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해서 이체됐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이고요.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원천징수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선납세금을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반대 상황에서 우리가 원천징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예수금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를 했다, 당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선납세금이라고 해서 처리를 하시는 거죠. 선납세금.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원천징수를 하다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 하다.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회사가 뭐 사업소득에 대한 내역을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지급 시 원천징수. 이거는 개정과목 처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금 이렇게 해서 처리된다라는 거죠.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전산 세무 2급 정도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학습적인 내용이 다 완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원천징수 관련했을 때 우리가 원천징수를 당하는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선납세금을 해서 처리하고요. 반대로 원천징수를 한 측면에서 회계 처리한다라고 하면 예수금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3월 25일 날짜에 대한 회계 처리한다라고 하면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정기예금이 없어졌죠. 만기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 수익을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대변 쪽으로 해서 먼저 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정기예금이라고 해서 입력을 하고요. 금액은 3천만 원 없어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이자 소득 발생이 됐습니다. 이자 수익 금액은 얼마냐면 150만 원 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나서 대변 쪽으로 해서 실제 보통예금 통장에 얼마가 찍혔는지 갖다 확인하시면 여기서는 3,126만 9천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선납세금이죠. 선납세금 23만 1천 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문제에서 제시된 원천징수 세액이 23만 1천 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반영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납세금 관련했을 때는 나중에 법인세 신고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완료가 되겠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실질적으로 납부하게 되도록 되어 있죠. 자, 이번에 4월 29일 날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현재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 중이다. 공장 직원들에 대한 이번 달 퇴직연금 불입액 300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 가입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형태로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확정 급여형 상품이 있고요. 이게 이제 DB라고 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확정 기여형이죠. 기여형. 이거는 DC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각각의 회계 처리가 약간 다릅니다. 확정 급여형 상품이다라고 하면 여기서는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반면에 확정 기여형이다라고 했을 때는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비용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지금 확정 급여형 상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차변 쪽으로 해서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용.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금액이 얼마냐면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대변 쪽으로 해서 회사가 수표를 발행했다는 것이죠.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대변의 당좌 예금이라고 해서 300만 원 이렇게 반영을 하시고요. 이어서 문제 2번에 보시면 다음 거래자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추가로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4월 19일 날짜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전표에서 나가시고요. 매입 매출 전표 클릭하셔서 4월 19일 날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기프트에서 영업부서의 거래처 접대용 선물을 구입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구입 비용은 55만 원 부가세 포함이고요. 구입 당일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처럼 거래처의 접대용으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한다면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입력할 때 유형의 선택이 있어서는 54번으로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내용을 갖다가 반영하시면 되겠죠. 접대용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선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금액을 보시면은 55만 원의 부가세 포함이라고 돼 있으니까 입력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겠죠. 부가세 포함인지 제외인지 별도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에 부가세 5만 원 구분하시고요. 이어서 기프트라고 돼 있습니다. 반영을 하고 전자로 해서 받았고요. 불공제 사유에 보시면은요. 여기서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했을 때 4번을 갖다가 클릭하셔가지고 반영을 해주세요. 그리고 보통이행배제에서 이체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혼합으로 해서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차변에 접대비라고 해서 반영하시는데 영업부수잖아요. 그러니까 813번에 접대비를 사용하시고요. 대변 쪽으로 해서 보통예금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월 11일 날짜를 보시면요. 당사는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컴퓨터 10대를 구입하면서 대금 99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보시면은 이 공급자가 학동 컴퓨터고요. 공급받는 자 측이 주식회사 소백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품목란에 보시면 컴퓨터라고 되어 있죠. 항상 이렇게 세금 계산서가 제시됐다라고 하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어디에 위치느냐, 즉 우리 회사가 어디에 속한 것인지 먼저 분류하시고요. 품목란에 우리 회사의 주된 품목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단에 나와 있을 그 결제 수단이 있잖아요. 결제 수단이 나중에 이제 밑에 여기서는 이제 잘려 있지만 구체적으로 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서술이 됐죠. 보통 예금을 해서 지급했다라고 돼 있지만 어떤 경우는 거기에서 그 결제 수단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가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험 문제를 갖다 풀 때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회사의 주된 품목이냐에 따라서 관련된 계정 과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는 그렇진 않지만요. 그래서 5월 11일 날짜를 갖다가 정리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는요 공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51번에 과세로 해서 체크하시고요. 컴퓨터라고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수량과 단가를 보시면 10개에다가 9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급가액이 900에 부가가치세 90만 원 해가지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학동 컴퓨터 전자로 해서 받았고요. 분기해 보시면 보통예금을 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혼합으로 해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여기서는 비품, 즉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컴퓨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변 쪽으로 해서 보통예금으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990만 원.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거래처 같은 경우에 보통예금은 각각의 은행별로 금융기관에 따라 가지고 구분이 돼 있겠죠. 그거를 반영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더라도 여기 위에 입력하는 것과 하단의 분계만 정확하면은 다 맞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이어서 5월 24일 날짜에 보시면요. 수출업체인 주 현우물산에서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제품을 5,200만 원 판매하고요. 영세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대금은 주 현우물산이 발행한 당자수표로 해서 수취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결제 수단으로서 당자수표를 받았다. 그러니까 타인 발행 수표를 갖다 수취한 경우에 있어서는 회계 처리 어떻게 한다라고 했었나요? 타인 발행 수표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현금으로 해서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현금. 일단 유형 선택해 보시면요. 회사가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제품을 공급하고 영세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12번에 영세로 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이라고 하고요. 공급가액은 5,200만 원. 여기서 현우물산이라고 돼 있네요. 전자로 하시고요. 영세 구분해 보시면은 세 번째 보시면은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수출이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요걸 3번으로 체크하시고 분기에 있어서는 이 현금으로 해서 받은 부분이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현금으로 해서 처리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현금. 그러면 제품 매출 그다음에 현금 요 내용이 이제 반영이 되죠.
하단에 자동으로 분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현금으로 해서 체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혼합해가지고 차변, 현금, 대변의 제품 매출 이렇게 구분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보시면 6월 16일 날짜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원재료 구입하면서 운반비로 일반 과세자인 하나택배에 55,000원 부가세 포함해서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요.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현금 영수증 관련했을 때 이 발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수취를 했을 때 약간 내용을 갖다 구분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금 영수증 발행을 했을 때는요. 발행할 때 이게 지출 증빙용이냐 아니면 소득 공제용이냐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발행할 때는 소득 공제용이 됐든 아니면 지출 증빙용이 됐든 발행한 측에서는 전부 다 이게 어떻게 돼요? 과세 표준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현금 영수증을 갖다가 이제 수취하는 시점에서는 약간 내용이 달라집니다. 수취할 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은 반드시 지출 증빙용만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출 증빙용에 사업자 번호가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라고 하면 지출 증빙용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6월 16일 날짜의 내용을 보셨을 때 우리가 이제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라고 했었으니까요. 61번에 현과라고 해서 반영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운반비라고 했었습니다. 상품 매입할 때 운반비죠. 금액을 갖다가 55,000원 부가가세 포함입니다. 현과, 카과, 건별 입력할 때는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다 넣어주신다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자동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하나택배. 그 다음에 분계에서는 보시면 당연히 이제 현금 거래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계를 하실 때 혼합으로 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해서 지급하고라고 했었으면 여기서 이제 끝났을 텐데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라고 했었으니까 분계에 있어서 혼합으로 해서 구분하시고요. 차변 쪽으로 해서 원재료라고 돼 있잖아요. 원재료 구입하면서 운반비가 발생됐으니까 해당 자산에 포함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하단에 나와 있는 분계에 있어서 원재료는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변 쪽으로 해서 보통 예금 55,000원 이렇게 반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6월 25일 날짜로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영업부 사무실의 임대인에게서 받은 전자 계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수료는요, 수도강렬비로 해서 회계 처리하고 대금은 이단 말일로 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자 계산서 내용을 봤더니 수수료라고 해서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합계 금액 옆에 보시면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10만 원이 외상미수금 쪽으로 해서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품목이 회사의 주된 매출과 매입 쪽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회계 처리가 일어났겠죠. 만약에 이것이 상품 매입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외상 미수금이라고 표현됐을 때 여기 외상 매입금이라고 해서 회계 처리가 돼야 되는 게 타당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요. 영업부 사무실에 수수료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고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유형 선택에 보시면요. 면세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53번으로 해서 체크하시고요. 수도료라고 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공급가액 금액은 10만 원이고요. 코드에 있어서는 프라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로 해서 받았고요. 분계에 있어서는 혼합으로 해서 체크하신 다음에 차변 쪽으로 해서 이게 수도광열비로 해서 처리되어 있죠. 영업부 사무실이라고 해서 쓰니까 이거는 800번대로 해서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 쪽으로 해서 미지금
해가지고 10만 원 이렇게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에 보시면은 부가세 신고와 관련했을 때 다음 자료를 보고요. 제2기 예정신고기간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모두 3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사업용 신용카드는 서울카드를 사용했고요. 자료 입력 시 3. 거래 내역 입력의 기재사항을 모두 입력하되 매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어서 아래의 거래처 모두 다 일반 과세자로서 매입세 공제의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7월 30일 날짜에 보시면요. 택시 비용이라고 해서 친절 택시에서 공급가입과 세액이 구분돼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해서 결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했을 때는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세금 계산서 발급 자체가 안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욕이라든지 그리고 이발, 미용업이 그렇고요. 다른 하나는 여객, 운송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전세버스 요 사업은 제외하고 있죠. 즉 전세버스 사업 관련했을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 여객 운송은 안 되고요. 그렇다면 택시가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데 택시는 어떻게 될 거냐?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그런 업종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는 불가하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1번의 7월 30일 날짜는 해당 사항이 아니고요. 8월 3일 날짜에 보시면 사무실, 탕비실의 음료수로 해서 맛있는 마트로 해서 구입한 내역이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해서 구입했죠. 일반 과세자로부터 그러한 목적 때문에 구입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9월 5일 날짜 보시면 프린터, 토너 구입했습니다. 밝은 토너라고 해서 현금 영수증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제시된 내용 중에서 택시를 제외한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요. 입력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들어가셔가지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서는 2기 예정신고기간이라고 했었으니까요. 7월에서 9월로 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8월 3일 날짜로 해서 이 3번으로 해서 체크하시고요. 공급자가 나와 있습니다. 맛있는 마트라고 돼 있죠. 관련된 공급자 사업자 등록번호를 보시면요. 22222 그다음에 2222라고 돼 있고 카드 회원번호에서는요. 111 그다음에 1111 1111 이렇게 해서 입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급가액에 보시면은 2727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하시고요. 두 번째 토너 구입 관련해 가지고요. 9월 5일 날짜로 해서 사업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밝은 토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는 333-33-33333.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걸 갖다 그냥 그대로 해서 복사를 하시면 되죠. 금액을 보시면 80만 원에 8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번호라든지 카드 회원 번호가 정상적인 번호로 부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상관은 없어요. 그냥 입력하는 방식이 어떠냐가 이제 여기서 주된 체크 사항이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빠져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다음 자를 이용해서 1기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당사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가가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서류의 작성 및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요. 여기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매출과 매입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여기에 신고서에 반영하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 매출 관련된 자료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9번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1월에서 3월로 해가지고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고서를 갖다가 열어보시고요. 일기 예정이니까 1월에서 3월로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액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공급가액이 1억 1,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 1,000 여기다가 반영하고요. 신용카드 과세 매출과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이 800에 50만 원 이렇게 각각 나와 있죠. 공급가액으로. 그렇다면 어디다 입력하느냐? 3번 란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두 개의 금액을 합해서 850만 원에 85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현금 영수증 미발급 과세 매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매출은 했지만 특별하게 어떤 적격증비를 갖다가 발급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입력한다라고 하면 기타라는 쪽으로 해서 정규 영수증 외 매출 쪽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얼마냐면 10만 원에 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출 관련했을 때 하단에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액 중 지연 발급으로 공급가액이 1,000만 원, 부가세 100만 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도 참고하면서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보시면 매입 관련된 자료라고 해서 세금계산서 수령한 원재료 구입액이 나와 있죠. 그러면 원재료 구입액이 이제 3,000에 300이 있고요. 세금계산서 수령한 사무실 인테리어 자금이라고 해서 1,000만 원에 100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수령한 공장에서 사용할 트럭 구입이 또 2,000에 200만 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원재료 관련했을 때는 일반 매입 쪽으로 해서 반영을 하시면 되겠죠. 금액이 이제 3,000에 여기서 300이 되겠고요. 고정자산 쪽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수령을 했는데 사무실 인테리어 대금, 그 다음에 트럭 관련했을 때 구입이라고 했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정자산 쪽으로 해서 분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다 입력하면 두 개의 금액을 합산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가능액이라고 해서 일반에 550만 원에 55만 원, 현금 영수증 매입세 공제 가능 금액이라고 해서 100만 원에 1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지 않지만 세금계산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영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전부 다 가능한 것으로 해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디다 입력하느냐라는 건데 여기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 관련했을 때 내용에서는요. 이쪽 14번 란 쪽으로 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의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가능액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자, 여기다가 입력하는데 신용카드 수령 금액 합계표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의 사업용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현금 영수증에서 매입한 부분도 같이 반영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 여기에 550만 원과 100만 원까지 다 더해가지고 650만 원으로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65만 원 이렇게 반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매출 관련된 자료 하단 쪽에 보시면 아까 여기에 이제 지연 발급분 관련했을 때 내용을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가산세 부분을 갖다가 부가세 신고서상에 어떻게 반영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 가산세 쪽으로 해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가산세. 여기 이제 가산세 명세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지연 발급분이라고 했었단 말이죠. 지연 발급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